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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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민중입니다. 굉장히 뭐 시국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시기인데 그래도 이번 주말 동안 어떤 고무적인 소식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 회원님들도 그나마 주말이라도 조금 힐링되는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좀 이렇게 좀 파이팅을 다시 한번 좀 한동안 저는 이제 뭐 굉장히 회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증시가 워낙 엉망이니까 많이 조금은 좀 피로감을 느끼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파이팅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머리도 한번 파이팅 있게 자르고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뭐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6개월간 그리고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140% 이하로 낮추겠다. 뭐 자사주 취득을 더 더 이렇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에 내일 이제 장이 열리면은 이 의미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그 얘기는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은 무조건 장이 조금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좀 까보고 이 얘기가 진짜 어떤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 건지 추후에 어떤 더 큰 쇼크로 돌아오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명확한 어떤 해석을 같이 이렇게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해외 증시 역시 이번 주말 동안에 좀 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증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오늘 좀 같이 지켜보는 시간 갖고 내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찍는 강의입니다. 국내 증시 전망. 자, 우리 이제 3월 이제 3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뭐 서로는 너무 길게 하기보다 국내외 이슈를 먼저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뭐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전면 금지시키겠다. 그 대상은 모든 상장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전부 중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공매도가 없으면은 이제 우리를 깔아 누를 것 세력들은 없으니까 당연히 주식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뭐 자사주 매도 한도 완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기업을 영업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회원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지금 어떤 속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만한 내용이 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면제라는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지금 정책을 내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신 상태로 이거를 단순하게 굉장한 혜택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정말 이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 안정 조치 내용을 같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반등을 했고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뭐 약 60조 원을 이제 추경을 하겠다, 추경 편성을 하겠다 하면서 그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도 급반등이 나왔죠. 무려 다우, S&P, 나스닥 모두 9% 이상의 어떤 그런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말 사이에는 또 미국 하원에서 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뭐 110페이지에 달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다가오는 주에 상원에서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해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지금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외 이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재밌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리딩 강의도 막 올려드렸어요. 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게 이탈리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증시를 대표로 해서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놨다라고 했더니 이탈리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이 연두색 여기가 이제 개장하자마자 무려 17%대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방에도 그때 지금 뭐 이탈리아, 뭐 유럽 증시 다 오르고 있다. 이때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뭐 프랑스, 영국 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장중에 유럽 장중이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마스크 쓰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됐다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 상승하던 이탈리아 증시가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을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연쇄적으로 또 다른 뉴스가 나오는데 과거에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제 브라질 대통령 이 브라질 대통령 분의 측근입니다.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국장 뭐 부통령이랑 어떤 이제 굉장히 어떤 측근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확진으로 격리돼 있는 분입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뉴스가 이게 터졌는데 문제는 미국의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브라질 대통령의 측근과 이렇게 접촉을 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같이 찍었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과 그 미국 대통령도 그 코로나 그 감염 여부 검사를 해라라는 언론이 막 일어나고 있던 상태였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난 안 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는 검사 안 받을 거다 이러던 굉장히 뭔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는 이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한 1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갑자기 그 미국 대통령이 오늘 3시쯤에 백악관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 내용은 그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만큼 하락했던 게 이탈리아 증시가 이만큼 팍 주저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미국 대통령 또 무슨 깜짝 발언을 할지 유럽 증시들은 다 올랐는데 희망차게 올랐었는데 뭐 브라질 대통령 이거 나오고 브라질 대통령 측근과 미국 대통령이 과거에 접촉했던 게 나오고 그러던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바로 열겠다라고 갑자기 선언을 트위터에 올려버리니까 과거에도 이제 트위터에 어떤 깜짝 발언들을 많이 했던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면서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 많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는 상태로 장시간이 마감돼서 이 상태로 그냥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불안감이니까 그래가지고 장은 저렇게 이제 마감을 했고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냥 글을 나는 오늘 3시에 백악관에서 뭐 특별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장 마감 시간은 다가오지. 말썽꾸러기 어떤 그런 미국 대통령은 또 무슨 깜짝 발언을 할지도 모르지 하니까는 이제 엄청 상승했던 거를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이제 끝낼 수밖에 장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럽 증시는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그래서 처음에 장 초반에 17%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탈리아 증시가 장 마감할 때는 7%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7%대 상승한 것도 좋지만은 17%랑 7%랑은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는 어떤 장 마감할 때는 장 마감하고 무슨 깜짝 발언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감에 장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다행히 뭐 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고
약 60조 원, 500억 달러를 추경을 편성해서 연방 정부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부분 뭐 이자도 다 감면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뭐 천주국의 힘이랄까요? 그렇게 하니까 자 오른쪽은 미국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가 맨 처음에도 6%대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날도 토요일 밤이었나 새벽이었나 제가 계속 리딩방에 뭐 오늘 시작 좋습니다. 이 상승폭 반납 안 하고 마감해 주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했는데 조금 출렁이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갈 뻔했어요. 한 2%대까지. 그랬는데 이런 이제 미국 대통령의 어떤 국가 비상상태 선포 관련 이게 이슈가 확실히 뜨면서 9%대 급등 마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간 유럽과 어떤 미국 증시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뭐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하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패키지 정책들을 정말 화끈한 정책들을 지금 다 이렇게 가결을 시켰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상원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또 그때랑 좀 시기 맞물려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중에 한번 같이 지켜볼 만 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주말 사이에 해외 증시에는 굉장히 뭐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 안정 조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제일 위에 이제 공매도죠. 공매도를 6개월 동안 전면 금지시키면 이건 시장이 어떻게 작용할까? 자, 먼저 공매도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회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매도는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 그러니까는 남의 주식을 10,000원에 산 다음에 이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남의 주식을 10,000원에다가 빌려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5,000원이라는 어떤 차액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이 쌓이는 개념입니다.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공매도를 지금 전면 금지시켰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렇게 폭락장 연출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서 공매도만 그 거래 대금이 지금 1조 원을 넘기도 했다 최근에. 이래 버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저놈의 공매도 좀 어떻게 좀 해줘라라고 어떤 정부나 뭐 금융위에다가 굉장히 많이 건의를 과거에도 해왔었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공매도를 자 이거 이제 VS로 제가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공매도를 전면 월요일부터 당장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월요일이라고 점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은 공매도했던 사람들 다 다시 사들여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올라갈 거다 라고 이제 이거 굉장히 단순하고 위험한 판단이죠. 공매도를 당장 지금 전면 금지는 시켰는데 공매도 다 상환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는 새로운 공매도를 유입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지금 있는 공매도는 어떻게 지금 당장 환수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시켰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매도 잔고 이제 다 환수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나겠네? 절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를 시키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신용담보 비율도 저하시키니까 약간 고무적에다 해서 이렇게 조금 올릴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새로 들어온 공매도 말고 기존에 있던 공매도들은 아직 뭐 2달, 3달 뭐 기간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걔들은 그대로 그냥 순순히 물러날까요? 미국 뭐 외국 뭐 기관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여기서 당연히 이번 주 초반에는 지수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달려들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차례 더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환매수가 지금 당장 월요일날 여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한 차례 더 하락시킨 다음에 자기들 우리 못 들어오겠어 신규? 그럼 있는 거라도 두 배로 뽑아먹고 나가겠다 하고서 있는 걸로 더 누를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히 만족할 선 되면은 이때쯤 되면은 이제 환매수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의견이 지금 시장에 분분한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최종 투자 판단은 회원님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쇼커버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 가능성보다는 약간의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이후 환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기존에 공매도 잘 들어와 있는데 나 공매도 더 치고 싶은데 날 막아? 더 못 들어오게? 그럼 이 사람들이 절대 순순하게 안 물러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공매도를 막았으니까 당장 올라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공매도 금지, 6개월 전면 금지 정책 관련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회원님들 가장 관심 많으신 거죠. 증권사 신용담보비율 면제. 이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월요일부터 당장 그럼 나 월요일날 반대매매 나갈 거 있었는데 그럼 나 월요일부터 그거 반대매매 안 나가네? 아닙니다. 정부에서 증권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조치사항도 보시면은 유지 의무를 지금 140%로 돼 있죠. 근데 유지 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하고 작게 비조치 의견서 발급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하든 말든 그냥 뭐 좀 도와줘라.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좀 같이 좀 으쌰으쌰. 좀 반대매매 좀 안 나가게 좀 해봐. 지금 완전히 지금 개인 투자자를 좀 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장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더 이상 반대매매 막 쏟아져 나오면 진짜 이것 좀 어떻게 좀 너희가 막아봐. 그런 개념이지. 증권사들은 월요일부터 140% 이하 뭐 몇 퍼센트로 딱 정해가지고 그 신용담보비율을 낮춰라. 반대매매 안 나가도록. 이렇게 정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지금 언론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증권사들에게 넘겨버린 느낌이다. 알아서 좀 잘 반대매매 나가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건데 무슨 뭐 몇 프로로 기준을 맞춰준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하라고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월요일 당장 아싸 나 반대매매 안 나간다 하고서 신용으로 막 뭘 또 사시거나 반대매매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반대매매 나갔지? 그거 궁금해 하시면은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반대매매 비율을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도 나도 그냥 신용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걸로 월요일부터 다 쓸어 담으면 되겠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꿈 같은 나라에 살면은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금이 1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을 신용을 풀로 땡겨서 3억 원을 샀습니다. 그랬는데 담보비율이 뭐 상관이 없으니까 반대매매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종목이 50%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손실이 1억 5천만 원이 생기죠. 손실이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 건은 원래 증권사 거고 나머지 1억 5천은 내가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나는 원래 1억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계좌에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찍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선물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럼 마이너스 5천만 원은 뭐 나라에서 뭐 증권사에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 이런 그러면은 증권사들은 이제 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다 망하겠네. 이것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증권사 관련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증권사들도 지금 뭐 초비상에 걸렸을 거예요. 뭐 나라에서는 우리 보고 좀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를 좀 따돌려서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이러는데, 아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기준도 안 정해주고 뭐 며칠까지 아니면 뭐 120%까지만이라도 낮춰줘라 뭐 이런 게뭐 기준선도 안 정해주고, 그 너희가 좀 알아 좀 융통성 있게 해봐 이렇게 떠넘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자 신용매수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자 우리 이제 신용으로 다 사면 되니까 증시가 막 오르겠네요. 너도 나도 다 주식 다 사니 다 살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각종 은행에 이런 사실 모르는 분들은 막 마이너스 통장 뚫고 막 대출 받고 다 하시겠죠. 신용 땡기려고.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다시 들어보시니까. 자,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 추이가 개인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해도 신용 잔고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 아래로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수 반대 매매가 지난 12일에 10년 10개월 만에 최대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개인들은 계속해서 신용을 동원해서 10조 원 이상을 계속 신용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조 원을 반대 매매 안 나가게 증권사에서 책임져라? 앞으로 그러면 또 몇십조 원 또 신용이 들어올 건데, 절대 이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각종 증권사들에서 뭐 언제쯤인가 이렇게 뭐 발표는 하겠죠. 우리는 뭐 담보 비율을 뭐 한 120% 정도로 이렇게 뭐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지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자율이에요. 걔들이 증권사들이 안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나라에서 책임을 안 져주는데 증권사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권사 다 망하니까. 제가 증권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으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겠다, 꼭 알고 계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고무적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구조다. 이거를 쭉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반등을 하다가 이거 알고 보니까 까고 보니까 겁나 위험하네.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네. 그래버리면 이제 막 2차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어떻게 성급하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은 우리 회원님들은 리딩방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고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약간 이제 슬슬 시장도 안정감 좀 면역도 되기 시작하고 안정감도 좀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기폭제가 돼서 신용도 막 쓸 수 있고 막 공매도도 없겠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세상이다. 신용을 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상이다. 하면서 막 주식이 이렇게 막 오르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더 떨어집니다. 6개월 뒤에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정말 한시적인 자구책일 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저점이 아니니까 우리 최소한 이 저점을 올려가는 이 우상향 패턴을 확인해보고 이쯤에 가서 들어가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대출 땡겨가지고 신용 땡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봤자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저점이 우상향하는 어떤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안전하게 그때 이제 좀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지금 저점이 확인이 됐으니까 어떤 신규 종목들도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게 또 3월 말에 뭐 있어요? 3월이랑 4월은 뭐예요? 상패 시즌이에요. 상패 시즌. 상장 페이지가 코스닥들은 지금 특히 상장 페이지가 막 쏟아져 상장 페이지 종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또 상장 페이지까지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정말 이제 주식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만큼 정책들의 표면적인 부분만 가볍게 보지 마시고 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 좀 복귀하시면서 좀 내일 아침에 장막 오를 때 그 흐름에 휩쓸려서 올라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르는데 하고 저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줄 아셔야 됩니다. 꼭 강조를 드리고 자, 이 그림도 우리 리딩방에 많이 올려드렸었죠. 지금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고 시장 가격은 원래 추산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에 회귀한다.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이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과거 투자 어떤 귀재들의 어떤 이런 격언들도 좀 새겨두시고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해서 좀 마칠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정책들이 막 좋은 정책들이 발표됐다고 내일 장 초반에 급하게 올라타시거나 그 급등세에 막 휩쓸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알고 지금 글로벌 시황은 어떤 스토리들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QH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이 내용은 지금 뭐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 아직 뭐 회원님이 아니신 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QH 인베스트먼트 문 두들겨 주시면 되고 하나 공지사항 드릴 게 있는데 현재 저희 홈페이지랑 카페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떤 무슨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칭 사이트가 지금 하나가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폐쇄 요청을 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저희 이제 이 주소 외에는 저희가 아니고 어떤 저희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 외에는 절대 뭐 접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어깨 좀 피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결국에는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 뭐 리먼 사태나 뭐 IMF 때나 그때 주식하셨던 분들 지금도 다 잘 살아서 다 잘 주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너무 성급히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에 그냥 몸 맡기고 시장 지켜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다가오는 월요일장 또 이제 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